자, 그리고 장애연금이 나오는데요. 장애연금은 갑자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갑자기 크나큰 장애를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등급이 있겠죠. 장애 등급이 1, 2, 3, 4등급이 있는데 보통 1, 2, 3등급은 연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요. 4등급에는 그냥 일시급으로 금액을 받습니다. 그게 대략 한 225%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죠.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22페이지에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 국민연금의 급여액 산정이라고 돼 있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뭐라고 돼 있죠? 장애연금 지급률은 자, 장애 등급이 1등급이다. 자, 장애연금의 지급인데 장애 등급 1등급이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장애를 입으신 거죠. 그러면 100%를 이렇게 지원하고요. 자, 2등급은 지급률이 80%로 떨어지고요. 3등급은 6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4등급이면 40%로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써있죠. 4등급은 일시금으로 그냥 225%를 받습니다. 자, 이건 일시금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유족연금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신 거예요.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60% 정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연금도 합한 금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자, 이건 뭐죠? 그냥 가족의 안정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자녀만 남아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와이프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와이프는 뭐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고 한다면 연금이 안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다. 자,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이 있는데 자, 반환 일시금은 일단 노령연금 대상이 안 되고 60세에 달한 거예요. 그렇게 됐거나 또는 사망,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국외 이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외 이주나 또는 사망 등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받았던 돈의 뭐 일정한 이자 등을 이렇게 포함해서 일시납으로 주는 걸 반환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납부하고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더 이상 살기 힘들다. 못 살겠네. 라고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은 반환 일시금을 수령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이자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이자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망 일시금 있는데 이거는 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사망 일시금과 여기 사망 시에 지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요 사망 일시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연금을 누가 받죠? 유가족들이 받게 되죠.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존속이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냥 뭐 혼자 살다 혼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받느냐? 그거는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에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 부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대신에 뭐만 나오냐? 이게 일종의 장제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장례를 치를 때 장례비 정도가 일시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뭐 크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한번 보죠.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요.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친구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장례를 치러주겠죠. 그런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장제 보조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시험 문제에 사망 일시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주는 거다 하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일종의 실비조로 주는 거예요. 실비조로. 장례 치르면 꽤 돈이 많이 나와요.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 정도 지원해 주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및 중복급여의 조정이 나오는데요. 일단 중복급여에 대한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뭐 두 개가 겹치겠죠. 아니면 공무원이었다 그만두고 뭐 회사를 다녀서 이렇게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돼서 이거 두 개가 연결되는 경우. 자,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조정하고 있다.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등은 지급 정지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위에 그 급여액 산정인데, 자, 아까 어떻게 계산했죠? 기본연금액 곱하기 지급률이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하게 되는데, 여기 노령연금은 일단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에서 1년당 5%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을 가입하면 100%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까지가 50%고, 그 다음에 1년당 5%씩 증가하니까 총 20년을 가입하면 100%를 받게 되겠죠. 자, 유족연금은 10년이면 40%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20년을 가입했어요. 그럼 최대 60%를 받게 되죠. 배우자가 60%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급률이고, 지급률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험은 여기 2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거 배웠죠?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받고 이제 직역연금이 나옵니다. 특수 직역연금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